안녕하세요. 84세 된 박종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30년 된 연립주택 2층에서 말이에요. 자식들은 장남이 성남에, 차남이 부산에, 딸이 인천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84세 노인의 하루는 참 단조롭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혈압약부터 먹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한 후에는 거의 하루 종일 TV를 봅니다. 다른 할 일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버스 운전기사를 했었습니다. 25세부터 60세까지 35년간 시내버스를 몰았어요. 그때는 참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핸들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2교대로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동료들과 소주 한잔하는 재미도 있었고 집에 와서는 아내와 자식들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요. 하지만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3,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내도 건강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5년 전 겨울 아내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 3기 말이더군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1년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거기에 간병비, 영양제비, 병원 오가는 교통비까지 하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나갔습니다. 연금으로는 턱도 없었죠. 퇴직금 3,500만 원을 다 쓰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2천만 원도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형편에 맞게 도와줬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 세끼를 라면으로 때우면서 돈을 아꼈습니다. 아내는 정말 끝까지 투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몸무게가 20kg이나 빠져도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통장에는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응급 상황을 대비한 돈이니까 함부로 쓸 수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저보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특히 장남이 성남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손자들도 있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이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돌아가면서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딸아이가 제일 자주 와줍니다. 한 달에 5-6번은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내와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혼잣말이 늘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TV부터 켭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드라마 재방송을 봅니다. 요즘 젊은 배우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드라마들이 나오면 반갑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뉴스를 보고 오후에는 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하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저녁에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게 하루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TV를 보면서 자주 하는 게 껌 씹기였습니다. 입이 심심하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 습관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혼자 살게 되면서 더 자주 씹게 됐습니다. 무설탕 껌이라서 당뇨에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TV를 보다가 자주 졸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앉아서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꾸벅꾸벅 졸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면 소파에서 옆으로 누워서 계속 봤습니다. 한 달 전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껌을 씹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졸음이 오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점점 졸려서 결국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TV를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뭔가 목에 걸린 느낌이 들더니 급기야 완전히 숨을 쉴 수가 없게 됐어요. 그제야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숨을 전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서 꺽꺽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껌이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84세 먹은 노인이 혼자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봤지만 껌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닿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셔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TV에서 본 응급처치법이 생각났습니다.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던가요. 의자 등받이에 명치 부분을 대고 세게 밀어 넣는 거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도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힘이 부족한 건지 방법이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을 때 갑자기 콜록하면서 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느낌이 정말 생생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잠에서 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응급처치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힘이 더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혼자 사는 걸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껌 씹는 것도 무서워졌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것도 불안해졌어요. 다음날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그 일을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목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고령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침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우선 껌 씹는 걸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물을 자주 마시거나 무설탕 사탕을 빨아 먹습니다. TV를 볼 때도 누워서 보지 않고 반드시 앉아서 봅니다. 그리고 졸음이 오면 TV를 끄고 침대에 가서 잠을 잡니다. 소파에서 졸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식사할 때도 천천히 씹어서 삼키고 물을 자주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자식들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약은 드셨어요?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장남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집안을 둘러보고 냉장고에 뭐가 부족한지 확인해 줍니다. 차남은 부산에 있어서 자주는 못 오지만 전화 통화를 더 자주 하게 됐어요.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김씨 부부가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가끔 반찬도 나눠주시고 며칠 동안 소식이 없으면 올라와서 확인도 해주십니다. 노인정에도 더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바둑 두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어요. 간단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면에 계란 넣는 것도 나름 솜씨가 늘었어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혈압약은 빼먹지 않고 복용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자식들한테 연락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젊을 때는 껌 하나 씹는 게 뭐가 위험하겠나 싶었는데 84세가 되니까 그런 작은 습관도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유롭긴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자식들 전화번호를 외워두고 있습니다. 119 신고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 같은 응급처치법도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물론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니까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날 밤이 제 생애 마지막 밤이 될 뻔했습니다. 84년을 살아왔는데 껌 때문에 세상을 떠날 뻔했다니 생각해보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해요.
아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먼저 간 아내를 두고 저 혼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아내가 얼마나 섭섭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한테도 죄송하고요. 효도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가버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자식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 밤에 무사히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요즘 TV 볼 때는 절대 껌을 씹지 않습니다. 대신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셔요. 누워서 보지도 않고 반드시 앉아서 봅니다. 졸음이 오면 TV를 끄고 침대로 가서 제대로 잠을 잡니다. 식사할 때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킵니다. 급하게 먹다가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도 자주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은 피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습관이라도 나이가 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껌 씹는 것, 누워서 TV 보는 것, 급하게 식사하는 것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임리히법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하시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저처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바쁘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드리시고 가끔은 찾아뵙기도 하시고요. 그런 관심이 노인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려고 합니다. 84세라는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더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남자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미리미리 해둬야겠다 싶어서요. 아내한테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거지만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조금 더 있다가 갈게라고 말해요. 아내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아찔했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일이었고 더 조심스럽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준 계기였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고 안전수칙 지키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